그다음에 우리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파이터치랑 기존의 그 두 번째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텐서플로우랑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런 거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파이토치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봐볼게요. 일단,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CBPR이라는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CBPR은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딥러닝 컨퍼런스 중에 1위인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장 최신의 딥러닝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이제 학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최근에 발표된 그 논문들의 페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 날 어떤 게 발표됐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죠.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 논문이나 그런 뭐 어떤 서플멘터리 머티리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 PDF가 있고요. 요새는 여기 논문에 아예 프로젝트 그 사이트 링크를 걸어놔요. 자,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놔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프로젝트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가 있죠. 이걸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다 본인이 한 것들을 공개를 해놓는 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요 수업을 이제 하는 이유도 그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지, 요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목적이고, 자,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볼게요, 한번. 여기에 지금 가장 그 메인이 되는 코드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포트 토치라고 되어 있죠. 요 토치가 우리 파이토치를 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토치로 개발이 된 그 프로젝트라는 말인 거죠. 자,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랭귀지가 거의 다 지금 파이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 기반의 파이토치를 사용한다는 거고 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뒤에 배울 게 나와요. 뒤에 이제 콘다 우리 아나콘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셋업이라고 해서 본인의 코드를 돌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돌려라 이런 데모를 돌리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콘다 환경을 먼저 본인의 코드를 돌리려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콘다를 파이썬 몇 버전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본인들 코드에서 사용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여기 이 파일에다 넣어놨으니 그것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콘다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한번 다른 논문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트 끝에 또 이런 게 있죠. 코드가. 이건 지금 클릭이 안 되니까 제가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뭐 동영상이랑 설명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쿤다 환경 깔아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이제 파이토치 이렇게 깔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코드를 또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데모 코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여기 토치라고 되어 있죠. 토치. 토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토치 기반으로 짜여진 코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원래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는 처음부터 지금 완전 자리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파이토치만 이렇게 사용을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었거든요. 뭐 카페라던가 뭐 케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연구를 개발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요새 지금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코드를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발전을 서로 빨리빨리 하자, 서로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공개를 하는데, 요 지금 프레임워크를 다른 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는 뭐 카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는 파이토치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를 코드를 또 옮겨야겠죠. 요 프레임워크를 바꿔서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또 이 프레임워크마다 짜여져 있는 그 내부 함수들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옮기느라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는 이제 파이토치가 굉장히 이제 도미넌트하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요거의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2016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 새로운 딥러닝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고 어디서 개발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새 메타 있죠?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에 그 페어라는 페이스북 AI 리서치 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고, 뭐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이거 개발한 쪽에서 바로바로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공식 문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어떤 튜토리얼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죠. 뭐 사람들이 뭐 오류 리포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쪽에서 빨리빨리 수정을 해주고 그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으니 그런 이 정보도 굉장히 우리가 빨리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식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한번 들어갈까요? 이 공유를 한번 다시 할게요. 자, 공식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 뭐 문서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버전 그리고 리눅스에 깔 건지 뭐 맥에 깔 건지 윈도우에 깔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고 뭐 PRP로 깔 건지 소스로 깔 건지 이렇게 선택하고 얘가 이제 파이썬이랑 뭐 C++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 그다음에 그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쿠다를 버전 몇을 깔 건지 그런 거 이게 이제 드라이버에 맞춰서 쿠다 버전이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이제 쿠다 버전을 우리가 골라서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커맨드 창에 요거를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손쉽게 이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문서가 있어요. 요거 제가 바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공식 문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API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에 이제 있는 API들을 우리가 어떤 걸 쓸 건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PI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우리가 뭐 뒤에 이제 배울 텐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면은 컨볼루션 이제 1D 아니면 2차원, 3차원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게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보면은 여기 이제 수식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수식들도 나와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지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버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버전마다 다 다르니까 이 다큐멘테이션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왜 많이 사용하게 됐을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간결해요.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복잡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지만 텐서플로우의 초기 버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유연성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속도도 원래는 이제 조금 느린 편에 속했는데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맞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이제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얘네는 이제 C++도 이제 지원을 하고 파이썬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딥러닝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파이썬이고 우리도 이제 파이썬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게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로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관리가 되면서 갱신되고 이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죠,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에 오류를 고친다거나 더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딥러닝 모델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요 안에다 계속 넣는 거죠. 개발자들이.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깃허브에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이 파이터치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 올라와 있다. 고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짜려는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패딩 레이어에 들어가 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이제 API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요거 설명을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소스를 누르면은, 실제 지금 요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뭔가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서 현재 이게 가장 좋다라고 판명이 된 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딥러닝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구현되어 있는 API지만 요 내부를 고쳐서 우리가 더 좋은 거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짜져 있는 요 코드를 쭉 보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본따서 여기 내부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이터치의 동작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define by run이라는 동작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이 네트워크란 뭐냐면은 그 딥러닝 모델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란 그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계산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산 그래프. 요거는 그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딥러닝 부분이 나오면서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코드를 실행하는 동시에 그거를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이 굉장히 높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값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쉽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거기서 이제 파이썬 제어문들 있죠. if문이나 for문이나 그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배우기가 쉽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텐서플로우라는 거. 요거의 초기 버전의 수행 방식을 한번 볼게요. 요게 뭐 1점대 버전, 초기 버전의 수행 방식은 define and run이었어요. and run. 자,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그래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션을 열어가지고 세션에서 데이터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정의를 하니까 얘를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그쵸? 그런데 또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실행 시점에서 이 파이썬 제어문들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의할 때 TF 전용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기나 뭐 반복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니까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 위에 부분에 인풋 토치한 거 보이죠? 칠을 인풋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자세한 거는 알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뭐 하는 건지만 한번 그냥 설명만 쭉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에요. 자, 뭐냐면 이 텐서가 그 자료형이에요. 그 파이토치 자료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텐서를 2,3짜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이제 입력 데이터 X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형이라고 하면은 X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A랑 B를 먼저 하나 만들죠. 그래서 A를 1,1짜리를 이제 1로 채우는 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짜리를 이제 디멘전 1짜리를 0으로 채워서 B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렬 곱 연산이에요. X, 그 다음에 곱 A 한 다음에 플러스 B를 했어요. 그래서 Y에다가 넣었죠. 이렇게 하면은 쭉 위에서부터 X, A, B 값을 넣고 바로 이게 수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define by run 방식이고, 그러면은 define and run 방식은 어떠냐? 자,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위에 이제 그래프를 정의하는 단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넣을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A랑 B는 여기다 만들죠. 그래서 변수로 해서 1짜리 1,1 크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0을 이제 1 크기로 만들고 해서 똑같이 A, B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Y에다가 어떤 연산을 해서 넣을 건지 여기다 정의를 해놓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X랑 A랑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해서 Y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거다 하고 그래프를 정의를 해두는 단계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제 아래처럼 실행이 돼요. 그래서 TF 세션 이렇게 해서 세션을 하나 열어요. 세션을 열고 그다음에 run 해서 런을 하면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베리어블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죠. 요거를 하면은 여기 그 A랑 B 값에 실제로 요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 그러고 밑으로 가서 실산 런을 또 하죠. 요번엔 뭐 하냐면은 요 피드 딕트죠. 요 이제 x를 주는 거예요. x 값을 주는 거죠. 여기에 x를 2랑 3을 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여기에 이제 x 값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요 플레이스 홀더에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출력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먼저 정의를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서 좀 더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파이토치도 충분히 많이 시간을 이제 개선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빨라진 거고, 텐서플로우도 이제 초기 버전에는 define and run을 사용을 했지만 2점대 버전부터 요 후기 버전부터는 다 define by run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저 파이토치가 돌아갈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는데,
먼저 이제 아나콘다와 도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나콘다와 도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로컬 PC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를 가지고 있거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요것들을 개발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고 요 부분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콜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콜앱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죠. 아까 그 텐서플로우도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거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고 파이토치는 메타에서 만들고. 자, 그래서 요 콜앱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건데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실습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콜앱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 아나콘다 도커는 지금 우리가 이걸 설치해 보거나 사용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업 시간에 넣었습니다. 자, 요거는 아나콘다랑 도커는 둘 다 이제 딥러닝에 많이 사용이 되는 개발 환경이에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두 개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파이썬 환경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파이썬 환경. 그래서 파이썬에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때 그 패키지들 간의 의존성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콘다 인스톨 파이토치 이렇게 하면은 요 파이토치 뭐 버전 몇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그 버전에 맞는 의존성 있는 패키지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패키지들 사이에 버전에 그 서로 맞는 버전이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버전이 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버전을 패키지를 알아서 요 파이토치에 맞는 패키지를 쭉 깔아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요 격리 수준은 뭐냐? 자, 왜 격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코드를 돌릴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태스크를 가진 코드. 예를 들어 뭐 객체인식 코드를 돌리고 하나는 음성인식 코드를 돌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객체인식 코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짜놓은 아까 전에 코드 공개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짜놓은 그런 버전, 어떤 버전 위에 그분들이 이제 코드를 구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똑같은 버전들을 깔아야겠죠. 그러면 로컬 컴퓨터에 한번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버전에 맞게 우리가 쫙 다 깔았어요. 깔고 그 코드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객체 인식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됐다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에 음성 인식 부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자 했어요. 근데 그 코드를 봤더니 그 라이브러리 버전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를 깨끗하게 다 지워야겠죠? 라이브러리 깨끗하게 다 지우고 또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서 쭉 다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잘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이 잘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객체 인식 코드를 다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워졌죠, 그 개발 환경이. 자, 그럼 또 다시 지우고 다시 깔아야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코드별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별로 다 격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환경 수준에서 격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도커는 뭐냐? 도커도 이제 같은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더 격리 수준이 깊어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랑 의존성 전체,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뭐 라이브러리나 그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서도 동일하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이제 스냅샷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깔면은 바로 수행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격리 수준은 이제 훨씬 깊은 OS 수준의 격리죠. 그래서 커널 같은 건 우리가 공유를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마다 별도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있고 프로세스 공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 딥러닝을 돌리려면 GPU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실제로 GPU를 우리가 끼고 나서부터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지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개발 환경의 구조의 플로우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자, 먼저 이제 실제 하드웨어인 GPU를 꼽죠. GPU의 버전이 뭐 여러 개 있죠. 뭐 A100, 뭐 H100도 있고 3090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꽂으면서 그때도 당연히 뭐 메인보드나 이런 다른 하드웨어들이랑 호환이 돼야겠죠. 요것들을 꼽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겠죠, 드라이버. 그래서 요 엔비디아 GPU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니까 엔비디아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요 드라이버를 이제 다운을 하게 됩니다. 요 드라이버는 요 하드웨어에 맞게 어떤 거를 깔라는 게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OS랑 이제 GPU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리는 게 이제 쿠다 툴킷이에요. 쿠다 툴킷은 뭐냐면은 GPU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툴킷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버전 여러 개가 있고 그 드라이버 버전이랑 이제 호환되는 것들을 깔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리는 게 cuDNN이에요. cuDNN. 그래서 얘는 이제 딥러닝 전용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플로우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PU도 우리가 직접 꽂아보고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쭉 설치를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컴퓨터 세팅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 아나콘다랑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컨다 인스톨하고 파이토치하고 그다음에 쿠다 툴킷의 버전이랑 쿠디에는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툴킷 버전이 실제로 설치된 그 로컬 PC에 설치된 OS랑 드라이버 버전이랑 일치해야만 호환이 돼야만 정상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깔려진 드라이버랑 일치가 해야지 정상 동작을 하겠죠. 근데 도커는 어떠냐면은, 도커는 지금 현재 깔려진 드라이버에서, 가능한 최상의 툴킷이 있잖아요. 그거 밑에 버전은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그 컨테이너 자체를 그 툴킷 버전으로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이제 수준의 격리가 되겠죠.